제1기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김재일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보통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그냥 즐거움에 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그 힘이 드는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다락방이나 우리 어렸을 때 나무 위 창고에다가도 이렇게 비밀 공간 아지트를 만들어서 편안함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바닷가에 우리 어린 시절에 갈 때도 모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래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모래성 안에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강가에서도 돌로 이렇게 돌성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포근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여기는 나의 세계, 나만의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공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소음실이라는 곳을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공간을 다양한 이유로 침범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중해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한 오디오 지인 댁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제가 똑같은 음악을 들고 가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의 느낌, 오디오의 느낌 확 달라지니까 정말 다른 노래로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의 동물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환경이 좀 바뀌면 사람이 아주 기분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하는 일들이 좀 글도 써야 되고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거기다가 창의력까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미술관도 좋아요. 미술관 같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우리가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공간들을 저는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취미생활을 할 때 타인한테 방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방해할 수도 있고 가족이 방해할 수도 있고, 왜 그걸 하느냐, 뭐가 나오느냐, 잔소리 하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하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며칠이라도 좋으니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공간을 어른이 되어서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독일어로 놀이라는 게 슈필이라고 그러고, 공간을 라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놀이와 공간. 그 공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대관령에 저랑 좀 주파수가 잘 맞는 오디오 매니아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얘기를 해보면 여행도 잘 맞고 같이 읽는 책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해서 오랫동안 서로 통화만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만 했었죠. 우리 언제 한번 보자, 서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대관령에서 펜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강원도 쪽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숙박도 하고 그 펜션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AR이 처음에 메인이었어요. 메인이라 AR 스피커가 상당히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말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휴식 취하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음악도 듣다가 여기가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원에서 꽃도 보다가 뭐 이런 저만의 슈필라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슈필라움이 저만의 슈필라움에 자주 갔는데 한 여러 번 갔습니다. 아주 많이 갔어요. 가면서 이분과 뭐 다양한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솔직히 펜션이 먹고 놀자 펜션도 있어요.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술도 마시고 뭐 막 밤새도록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려고 펜션은 가잖아요. 근데 그런 즐거움을 위한 펜션도 필요하겠지만 힐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펜션이 거의 없더라고요. 돌아다녀 봤는데 밤만 되면 막 1시까지 밖에서 막 바베큐 파티 열고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러려고 온 거니까 저도 그러려고 그걸 갔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좀 이렇게 음악만 듣고 밤 한 11시 정도면 전부 다 취침, 뭐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취침하고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펜션이 저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음악 듣고 정원 나가고 가끔 저 뒤쪽에 양떼 목장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편안하게. 제가 이분한테 좀 친해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음악과 정원이 있는 펜션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특화된 그런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방법이 되게 자기도 동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11시 이후에는 음주가 안 되고 11시부터는 자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펜션이다 보니 카페가 너무 음악이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저기 투숙객이 아닌 분들이 가끔 놀러 오시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여기가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뭐 경제활동을 한다고 카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펜션으로 경제활동을 하니까 펜션 손님 나가면 청소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오시면은 지인들이 오시면은 거기서 계속 그 말상달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냉정하게 대처를 해라. 여기는 투숙객만 가능하고 음악은 좀 여기가 카페가 아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을 세우지 않으면 많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손님들 나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다음 손님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손님 들어왔는데 카페에서 말상대도 안 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실례고, 그렇다고 말상대 해주고 놀고 있으면은 자기 청소는 언제 하고 언제 또 다음 손님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냉정하게 대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공간은 투숙객들만, 그 펜션을 예약하신 분만 쓰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도 그냥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뭐 강릉 쪽에 일 있다거나 이럴 때 들리고 싶죠.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이고 해서 제가 그런 거는 좀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이도 길게 갈 수 있고, 사람 관계라는 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룰을 서로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디오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친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기에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친해지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잘 맞다 보니까 가끔씩 선을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카릴 지브란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아름다운 건축물도 저 기둥들이 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아름답듯이, 그게 너무 가까우면 건축물은 무너질 것이요, 나무들은 서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인간 관계에서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은 안 넘어야 되는 거고,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인들을 자주 여기 모시고 왔습니다. 오셔서 다들 상당히 좋아하시더군요.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기서 음악도 듣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간에서 그 지인이 외장 암대 SPU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SPU 소리를 듣고 옳았구나,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소리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SPU를 듣고 제가 SPU를 구하게 되고 또 듣게 된 원인 제공을 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 SPU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바꿈질도 멈추게 되고 지금까지 청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신기방통한 SPU였습니다. 특히 이 공간에서는 정말 환상적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공간이 워낙 좋으니까 뭘 해도 여기는 다 좋은 소리로 들릴 정도로 공간이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제가 세팅을 몇 가지 해드렸어요. 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제가 아는 지인이 만든 뿌리인데 상당히 소리가 훌륭합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하면 뭐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잘 맞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세팅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로서는 참 고맙죠. 저를 믿고 이렇게 기계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선뜻 물론 마음에 드셨으니까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또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오디오 쪽에 보면은 오디오 협객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잘못된 기기를 안 사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기 이렇게 세팅하도록 해드리고,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잘못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함부로 이렇게 기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드린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오디오의 최고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제 귀에 맞는 것들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기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만 소개시켜 드리곤 하지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오디오 지인들과 늦은 밤이래 봐야 11시까지인데 그래도 11시까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오디오라는 공통점을, 음악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뭐 볼륨 걱정 없이 마음껏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정말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CD들도 상당히 잘 갖추고 계시고 LP는 지금 한참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LP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LP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보니 꾸준히 모아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탑노이 스피커를 메인으로 지금 틀고 계신데 역시 클래식에는 두말하면 잔소리더군요. 상당히 소리가 고급지고 클래식에 특화된 그런 소리를 내더군요. 예전에 한번 그 편에 계신 지인 댁에 갔을 때는 탑노이로 다양한 음악을 들었는데 나름 그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리무진으로 스피드 경기를 할 수 있는 있겠죠. 리무진으로 막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리무진은 리무진이듯이 저는 탑노이는 클래식이 확실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청무회도 열고 여러 팀 다녀갔습니다. 물론 그 팀들이 놀았던 얘기들을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나름 즐거웠던 시간들을 다들 보내셨고 아재들의 재미있는 그 놀이터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고 또 제대로 즐겼습니다. 우리가 공통분모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이건 친구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디오, 음악, 턴테이블, LP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다들 모여서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또 큰 장점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서 책 보는 재미도 또 솔솔 찬습니다.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좀 쉬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정원도 산책하고 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여기 대관령이라는 곳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쾌적합니다. 아주 가보면 꽃들도 아름답고 특히 주인장이 이 정원 가꾸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정원이 꽃이 필 때 가면 너무 좋습니다. 온갖 꽃들이 다 피어 있는데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런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 노력이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간 정원이구나. 이 식사 시간이 되면 주인장이 직접 바베큐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불을 갖다 주는데 이런 공간에 앉아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 굽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강원도 쇠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뭐 돼지고기도 있고 여기 밑반찬이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제가 먹어본 요리 중에서 5번째 한 손가락에 들 정도로 여기 지금 나온 사진들은 제가 그동안 지인들과 같이 먹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쭉 한번 골고루 이렇게 늘여봤습니다. 언제 먹었다 전제 먹었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옛날 생각하니까 군침이 도는군요. 이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니까 일단 강원도 이 식재료들이 신선하고 아주 알찬 맛이더군요. 여기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편집하다가 배가 다 꼬르륵거리네요. 정말 옛날 생각나고 맛있는 거 이거 자꾸 기억이 나니까 몸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잘 먹고 잘 듣고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에는 샐러드랑 과일이랑 각종 이렇게 계란 후라이랑 해서 빵이랑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이 살바토레라는 펜션은 저에게 쉬필라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눈이 포근히 내렸을 때 저기 불빛이 들어오는 저런 포근한 공간, 저에게는 그런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그런 휴식을 취하고 음악을 듣고 여유를 가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